제가 변호사를 거의 16년 정도 하는 동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비원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에 어떤 분이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하셨는데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본인 이름 옆에 날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 유효하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다투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론이 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려면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인감도장 아니어도 되는데요. 도장이 날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유언이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언의 요식성, 그러니까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인데요. 제가 변호사를 거의 16년 정도 하는 동안에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설명드리면 유언자 본인이 자기 스스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유언장에.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요, 연월일, 작성 연월일 기재하고 본인의 이름을 쓰고요, 거기에 도장을 날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도장을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막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이 유언자와 함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또는 공정증서에 유언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그 유언장을 가지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는요, 그것만 가지고 등기를 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다가 검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유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다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가지고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등기의 편의성 그리고 진정 성립의 문제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공정증서의 유언의 경우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유언을 하려는 그런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그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공정증서 유언을 하면 이 유언이 효력이 없거나 그런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정증서에 유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유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언에 대한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속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